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환어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환어음 bill of exchange 혹은 draft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환어음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는 결제 수단이다? 추심 혹은 신용장에 많이 쓰이는 결제 수단이 되겠는데요. 환어음이 어떤 서류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환어음에는 새로운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drawer라고 하는 발행인, 그다음에 draw이라고 하는 지급인이 되는데요. drawer는 누구냐? 바로 이 대금을 청구하는 자예요. 근데 그 청구를 누구에게 하느냐? draw이 지급인에게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지급인은 누가 된다? 환어음에 대한 모든 지급 책임을 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raw이는 어떻게 되느냐? drawer가 야, 너 지급해라는 order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그 제시만으로, 그리고 제시 후에 만기일이 지난 것만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워가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요. 야, 너 얼만큼을 지급해. 근데 누구에게 지급해? 페이에게 지급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페이를 뭐라고 부르냐? 수취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수취인은 뭐다? 드로이에게서 실제 돈을 지급받는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환어음은 드로워가 무조건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느냐?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드로위라는 지급인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지시의 내용이 무엇이다? 페이에게 특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으로 된 서류가 바로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드로워는 자기 자신이 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자에게 100만 원 지급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너는 나에게 100만 원 지급해라는 서류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환어음이 실제 결제 방법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를 보셔야 할 텐데요. 먼저 추심부터 보도록 하시면요. 추심은 무엇이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어음을 전달함으로써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지급을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서 이 환어음을 전달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은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은 신용장과 달리 은행이 누구에게 있어서 매도인에게 내가 너한테 지급해줄게 라는 약정을 하지 않아요. 은행은 뭐만 한다? 중간 전달자 역할만 한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추심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 매도인이 드로워가 되고요. 매도인은 어떻게 하느냐? 매수인이 지급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인인 매수인에게 우리 물품 100kg에 대해서 10,000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환어음상에 나는 발행을 해요. 누구에게? 드로이에게 환어음을 발행하는데 나를 페이로 해서 나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드로이가 보통 추심에서는 누가 된다? 바이어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거고요. 추심이 아닌 신용장은 어떻게 되느냐?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매수인이 어떻게 하느냐? 신용장을 발행해줄 은행과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장 발행 계약을 맺으면요. 은행이 어떻게 한다? 신용장의 발행을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통지의 내용이 무엇이다? 너가 나에게 서류를 주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근데 이 돈을 줄게라는 지급 확약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서류 중에 환어음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 환어음의 지급인을 발행은행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환어음의 지급인을 발행은행으로 둠으로써 매도인은 누구에게? 발행은행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내가 환어음을 제시를 하면은 너는 나에게 얼마를 지급해줘. 근데 그 지급의 책임은 누가 져요? 발행은행이 지게 된다. 그래서 바이어가 망하던, 바이어가 파산을 하던, 바이어가 도망을 가던 발행은행은 자신이 책임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신용장 상에서 은행의 지급 확약이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어음의 지급 책임을 지는 지급인이 신용장 방식에서는 발행은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발행은행을 지급인으로 두고 매도인은 신용장 거래 하에서 환어음의 수취인을 자기 자신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입은행을 중간에 껴있는 다른 은행을 당사자로 해서 수취인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추심과 신용장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어음상의 지급인 표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의 이렇게 그 그림과 같이 연계를 해서 봐주시면요. 환어음이란 뭐다? 발행인이 누구에게? 지급인에 대해서 채권 금액을 뭐 얼마? 100만 원이라던가 정해진 금액을 수취인 또는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불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 유통증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근데 무역 영어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의의가 자주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A bill of exchange. 환어음이란 무엇이냐? 면 an 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서면으로 된 무조건적인 지시이다. 그래서 요것이 첫 번째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시서는 addressed by one person to another인데요. 여기서 addressed by one person이 누구냐? 바로 요 사람이 발행인이 되겠다. 발행인 누구? drawer가 되겠다. to another 누구? 요것이 바로 누구다? drawee 지급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igned by the person giving it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사람이 어떻게? 서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이 되어야 하는데 서명은 누가 한다? 발행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명을 해서 발행을 함으로써 뭘 하느냐? require 한다라는 거예요. 요구를 한다. 뭘 요구를 하느냐? The person whom it addressed. 뭐예요? 이 서류의 발행 대상이 된 자, 바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지급인이 되겠습니다. 지급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하라고? 페이하라고, 지급하라고. 근데 이 지급이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on demand라고 하게 되면요, 제시되었을 때. 요것이 바로 일람불 어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or at fixed or determined number future time. 요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한부 어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해라? 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지급을 하거나 혹은 이 서류가 제시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미래의 만기에 지급을 하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을 요구한다? A sum certain in money. 가지고 뭐예요? 특정 금액을 지급 요구를 하는데 이 금액이 지급되는 대상이 이 뒤에 쭈르륵 나옵니다. 얘네가 누구다? 바로 pay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pay는 세 가지로 나뉜다. to the order of 혹은 to bearer. 그래서 뭐냐? to 여기 specified person 이것이 바로 뭐다? 기명식 환어음이 되겠고요. to the order of 이것이 바로 지시식 환어음이 되겠고요. to bearer가 소지인식 환어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도 환어음은 모두 이해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Bill of Exchange Act라는 환어음법 제3조에서 나오는 거고요. 영국법입니다. 이 영국법 3조에 나오는 이 정의가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오늘 쭈루룩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환어음이란 무엇이다? 첫 번째 의, 무조건적인 지시인데 어떻게 된 지시다? 서면으로 된 지시이다. 근데 무슨 지시냐?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발행한 서류로서 발행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지급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하느냐? 서류가 제시되거나 혹은 제시된 으로부터 만기 내에 특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인데요. 이 지급의 대상이 되는 수취인은 누가 될 수 있다?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김영식 환어음. 혹은 그 특정한 사람이 지시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지시식 환어음. 혹은 이 환어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소지인식 환어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 집에서 곰곰이 이렇게 끊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환어음의 당사자 아까 다 설명드렸죠. 드로워가 있다. 드로워 누구다? 발행인이다.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을 하는 자가 바로 발행인이 되겠고 보통 누가 된다? 매도인, 수출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지급인 뭐예요? 지급인 바로 지급을 위탁받은 채무자, 지급의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누구다? 발행은행이 되겠고요. 추심 방식에서 누구다? 바이어, 매수인이 되겠다. 그다음에 수취인은 누구다? 이 금액을 드로워가 드로워에게 발행하고 얼마를 누구에게? 수취인에게 지급해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돈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수취인이다. 근데 얘는 드로워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드로워가 지정하는 어떤 제3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요 수취인을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기명식이다 라고 해서 A라는 자에게 지급해 라고 쓰게 되면요. 요 A가 드로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제3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지시식으로 해가지고 A의 order에 따라서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해 라는 지시식이 될 수도 있고요. 소지인식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해 라는 수취인 설정 방식에 따라서 환어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이렇게 보셨고요. 환어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지급 만기일에 따른 분류를 봐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환어음의 의, 아까 Bill of Exchange Act 3조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On demand 혹은 fixed or future time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때 이 on demand란 말이 바로 이 일람불어음을 말한다. Sight bill이라고 하거나 Sight Bill of Exchange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내가 이 서류를 너한테 보여주면 바로 나에게 100만 원이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서 제시되는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람불어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어음 Usance Bill of Exchange가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 제시되고 난 후 혹은 발행되고 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라는 건데요. 이 기한부어음을 왜 사용을 하느냐?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돈이 생길 텐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야 100만 원 줘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너한테 물건을 받아서 팔아야 90만 원이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일람불 어음에 대해서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도인이 되는 혹은 드로워가 드로우에게 신용을 공여해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너의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제시를 할 테니까 너는 돈을 준비해서 나에게 90일 이후에 돈을 지급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기한부 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를 한 즉시 주는 일람불 어음과 제시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주는 뒤에 돈이 지급되는 기한부 어음이 있는데 이 기한부 어음은 누구에게 유리하다? 바이어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바이어 혹은 지급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 어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람 후 정기 출급 뭐냐? 보여지고 나서 이 서류가 제시되고 나서 90일 이후에 돈이 지급되는 방식. 일부 후라는 게 무엇이에요? 특정 날짜, 지정된 날짜 혹은 발행된 날짜로부터 며칠 이후에 출급되는 방식. 그리고 특정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되는 확정일 출급 방식도 있다. 그래서 어음에는 일람불 어음, 기한부 어음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은행이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신용장에서 사용되는 어음, 은행 어음 혹은 이제 추심 방식에서 바이어가 지급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 어음 등이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 상환 청구 가능 여부 얘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우리 UCP 600에 가게 되면은요. UCP 600 8조에서는 확인은행이라는 신용장 당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확인은행은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신용장에 매입을 할 수 있는데요. 신용장 매입을 대신에 상환 소구권 없이 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어음을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상환 청구 가능이란 지급인이 환어음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의 환어음을 매입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이다. 즉 무엇이냐? 이번에는 드로워가 페이랑 서로 다른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음을 누구로부터? 발행인으로부터 받아왔어요. 발행인으로부터 이 어음을 사왔어요. 얼마를 주고? 뭐 100만 원을 주고. 이 어음이 얼마길래? 110만 원짜리여서 내가 발행인에게 야 오케이 내가 이거 100만 원 줄게. 너 나한테 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어음의 매입 또는 할인이라고 불리는 행위인데요. 이게 왜 생겨났느냐? 우리 기한부 어음은 언제 후에 지급이 된다? 발행되고 나서 뭐 90일 후, 100일 후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급이 되는데 내가 이 어음을 발행한 매도인이라고 해볼게요. 매도인은 선적을 했어요. 선적을 하면은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 어음은 언제 지급이 돼요? 이 어음에 적혀있는 110만 원이란 돈은 100일 후에나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현재 이 서류를 가지고 있을 뿐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매도인은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어음을 빨랑 없애버리고 이 어음이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이것이 보통 매입은행이 되고요. 이 은행에게 자 내 어음을 나는 제시를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은행은 중간에 수수료를 떼고요. 일부 돈을 떼고 오케이 그럼 11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사줄게. 이것이 바로 신용장의 매입, 어음의 매입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에 사고 나서 이 은행은 그럼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느냐? 90일 이후에 100일 이후에 누구에게 가서? 이 어음의 지급인에게 가서 야 서류 가져왔어. 90일 지났지? 돈 줘!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취인은 얼마를 받게 된다? 11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10만 원의 수수료를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어음의 할인 혹은 매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음을 사와서 지급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서 야 나 이거 어음 가져왔으니까 110만 원 줘 라고 했는데 지급인이 어떻게 하느냐? 미안 돈이 없어. 거절을 해버렸어요. 돈 못 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페이는 어떻게 돼요? 나는 100만 원도 잃고 받을 수 있는 110만 원도 잃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다시 드로워에게 갑니다. 야 내가 준 돈 100만 원 다시 내놔. 네 어음 부도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수취인이 누구에게? 드로워에게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상환 청구 가능 어음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누가 거절을 했을 때 지급인이 이 어음에 대한 지급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했을 때 누구에게? 이 어음을 처음에 발행한 발행인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이 바로 상환 청구 가능 어음이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어음이 상환 청구 불능 어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음법상에는 상환 청구 가능 어음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 신용장에 첨부되는 어음 혹은 화환 추심에 첨부되는 어음으로 나뉘기도 한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에 따른 분류와 상환 청구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챙겨주셔야겠고요. 다음에 환어음의 발행과 배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발행은 뭐다? 발행인이 환어음을 서명하고 발행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때 발행은 보통 몇 장이 발행되느냐? 동일한 내용으로 총 2장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이게 중간에 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 환어음상에는 보통 무슨 문구가 적히게 되느냐? 이 물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 하지만 괄호치고 하지만 동일한 날짜, 동일한 만기를 가진 다른 환어음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이 2장 다 발행된다 해서 지급인이 2장 모두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2장 중에 1장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 챙겨주셔야겠고요. 그래서 드로이에게 지급 올더를 내리는 요 환어음을 첫 번째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고 나서 요 어음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드로워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어음상의 권리를 A, B, C 이렇게 쭉쭉쭉 연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110만 원짜리니까 오케이, 너 나한테 100만 원만 주고 내가 이 어음의 권리를 너에게 양도할게. 그러면 B도 마찬가지, 이 A도 다른 B에게 오케이, 내가 너한테 어음을 양도할게. 이러한 절차를 환어음의 유통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유통은 보통 어떻게 얼만큼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이 어음이 90일 동안 유효한 어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90일 동안 계속해서 어음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팔리게 된다. 근데 이 팔리게 되면서 이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기 위해 쓰는 절차가 바로 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서 endorsemen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요, 배서란 뭐다? 환어음은 배서에 의해 유통이 되는데 배서를 통해서 어떻게?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게 된다.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게 되고요. 배서인은 피배서인 기타 후자 전원에 대해 인수 및 지급해야 하는 것을 담보하게 된다. 가지고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고 양도하고자 사용되는 방식이 배서다. 근데 이 배서에는 기명식 배서, 지시식 배서 혹은 백지식 배서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해서 무슨 차이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드로워에게서 A라는 자에게 넘길 때 뒷면에 서명을 하고 어떻게 쓰느냐? A에게 지급해라라는 내용을 쓰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명식 배서. 혹은 서명을 하고 A의 지시에 따라서 지급해라라는 것을 어음 뒷면에 썼다. 지시식 배서. 혹은 아무런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서명을 띡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백지식 배서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A에 대해서 지급해라라는 기명식이나 A의 지시에 따라서 지급해라라는 지시식 배서를 쓰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A는 다시 B에게 어음을 넘기게 될 때 요 뒤에다가 똑같이 어음에다가 서명을 하고요. B에게 지급해. 혹은 서명을 하고 B의 지시에 따라서 지급해라는 배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 배서가 여기서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어음의 권리가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명식 배서나 지식 배서는 배서의 연속이라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음의 유통을 좀 더 활발하게, 어음의 유통을 쉽게 하고자 백지식 배서를 함으로써 요거는 어떻게 된다? 아무한테나 돌아다닐 수 있다. 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음지의 권리인이 된다라는 것이 백지식 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어음의 발행과 배서를 보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어음의 기재사항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환어음보다 서면으로 되어 있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하는 무조건적인 지시의 서류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필수 기재 이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효력이 없는 증권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증권을 요식 증권이라 부른다. 반대로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요식 증권이다. 그래서 특정한 내용이 없더라도 그 효력을 잃지 않게 된다. 하지만 환어음은 다르다.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어음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식으로 좀 단순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엔 뭐가 있다? 발행일 그리고 발행지 해서 환어음이 어디에서 발행이 되었고 언제 발행이 되었는지가 들어가야겠고요. 지급기일이다 라고 해서 이 지급기일은 어떻게 된다? 일람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한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시되었을 때 지급해라 혹은 언제 제시되고 나서 며칠 후에 지급해라와 같은 그러한 기일이 들어가야겠고요. 세 번째 환어음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환어음이라는 표시와 함께 지급 위탁 문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급 위탁 문헌이 뭐다? 누구에게 지급해라는 그러한 지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수취인이 되겠죠. 해서 지급을 하는데 누구에게 지급을 해야겠니? 수취인이 들어가야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당사자죠. 지급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 지급인은 누가 된다? 이 환어음상의 이 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가 지급인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서명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서명은 누구의 서명이다? 발행인의 서명이다. 요건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Bill of Exchange Act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환어음의 정의를 설명한 Bill of Exchange Act 3조에서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발행인이 누구에게? 지급인에게 서명을 해서 발행하는 서류로서 발행을 함으로써 뭘 해요? 수취인에게 특정한 금액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서류가 환어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임의의 기재사항으로서 뭐 환어음 번호라던가 복본의 표시라던가 파회 문구 등이 있겠고요. 이 복본의 표시 파회 문구가 어디랑 연결된다? 우리 아까 배웠던 환어음의 발행은 보통 몇 장으로 이루어진다? 2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2장 중에 한 통의 지급이 완료되면 다른 것은 무효가 된다라는 그 문구를 파회 문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실제 환어음 내용을 하나 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해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된다.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파악해야 하느냐? 이 환어음이 쓰인 결제 방식 그리고 결제의 당사자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해서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환어음, 실제 환어음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요것이 뭐겠어요? 넘버와 금액 해가지고 요것이 발행 번호가 됩니다. 발행 번호 그리고 금액이 되는데요. 얘네는 뭐다? 임의 기재 사안이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여기는 뭐다? 발행일, 발행지. 얘는 뭐예요? 필수 기재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 환어음은 뭐다? 서울에서 2011년 3월 15일에 발행된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어음은 누가 작성을 했느냐?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아래 발행인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어음의 발행인은 누구다? 장사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의 김유현이라는 사람이다. 자, 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드로워는요. 장사 트레이딩이다. 그 다음에 이 발행인이 누구에게 지급을 위탁했느냐? 여기 들어가 있다. 여기 to라고 되어 있죠. 장사 트레이딩이 누구에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이 환어음을 발행했다라고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위가 누구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급 위탁 문헌을 보실 텐데요. 요만큼이 지급 위탁 문헌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나와요? At 9 days after sight. 뭐예요? 이것이 바로 지급일이 되는 거죠. 지급기일. 지급기일 뭐예요? 기한부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왜 기한부 환어음이다? 보여지고 나서 90일이 지나서 지급해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급기일 90일. 그리고 뭐다?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자, 요 환어음은 몇 번째 환어음이다? 첫 번째 환어음이다. 그럼 다른 환어음에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second라고 적혀 있겠죠. 그래서 이 환어음은 총 몇 장이 발행되었다? 2장이 발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파회 문구입니다.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해가지고 요 첫 번째 환어음이 보여졌을 때로부터 90일 내에 지급이 되는 환어음이고요. 다만 조건이 뭐다? 동일한 기한에 발급된 동일한 기한으로 제시된 두 번째 환어음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급 기일과 그 다음에 지급 통수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pay to. 요것이 뭐다? 바로 요것이 지급 위탁 문헌이 되겠다. 그래서 지급해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자, 바로 요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다? 수취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수취인 누구예요? The Order of 서울뱅크. 서울은행 지시식 환어음이 되겠다. 자, 해서 pay는 누구다? 서울은행. 의 지시식이 되는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은행 지시식으로 얼마를 sum of US dollars 100,000 only 이만큼의 금액을 10만 불을 누구에게? 서울은행이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만 불을 누구에게 지급해요? 서울은행에 지급을 하고 이 value received and charged the same to. 이 금액은 누구에게 청구를 해라? 청구는 여기 ABC Incorporation의 계좌로 청구를 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 ABC Corporation의 계좌로 청구를 하는데 이 계좌는 어디에 있는 계좌냐? Bank of America에 있는 계좌고요. 연결된 신용장은 무엇이냐? 57745 3월 15일에 발행된 57745 신용장에 연결해서 10만 불을 누구에게? AB 코퍼레이션에 지급 청구를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AN, B, INC가 바로 숨겨져 있던 사람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보통 누가 되느냐? 바이어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건 어떤 거래 관계냐? 장사 트레이딩이라는 셀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셀러가 누구와 거래를 한 거라고요? 바이어인 A&B 인코퍼레이션과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제가 먼저 그렸죠? 여기다가 바이어를 한번 그려볼게요.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하는데 얼만큼의 거래였다? 10만 불짜리의 거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A&B 코퍼레이션은 어디에? BOA라는 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떻게 했다? 장사 트레이딩이라는 매도인에게 너가 선적을 하면은 내가 10만 불의 지급 책임을 질게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장사 트레이딩은 그걸 믿고 선적을 한 다음에 서류와 함께 요 환어음을 같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제시를 누구에게 했느냐? 요 서울은행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서울은행에 제시를 할 때 환어음을 첨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어음의 내용이 뭐다? 나 장사 트레이딩이 이 환어음을 발행을 함으로써 누구는 이 BOA, Bank of America는 지급인이 되어서 누구에게 얼만큼을 지급해라? 요 서울은행이 지시하는 자에게 10만 불을 지급해라라는 order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케이 10만 불을 서울은행이 보여줬을 때 90일 안에 지급을 하고요. 그 10만 불은 누구한테 청구를 하게 된다? 바이어에게 청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환어음은 뭐랑 얽혀 있는 것이다? 신용장과 얽혀 있는 것이고요. 신용장과 얽혀 있는 기한부 환어음으로써 드로워와 드로이, 페이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요 서류를 보고 저렇게 거래 관계를 연결해서 직접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어음과 신용장과 추심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요 환어음 문헌과 아까 보셨던 그 Bill of Exchange Act 3조의 환어음 의의를 같이 연결해서 반드시 한번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길지만 환어음의 내용을 모두 한번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결제 방식으로 들어가서요. 송금과 추심 그리고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